안녕하세요. 코인요다 김영입니다. 이번에 많은 기대를 품고 트레이딩 하다가 많은 손해를 본 분들이 제 주변에 많습니다. 그건 어쩌면 우리들의 언제나 겪어야 될 숙명 같은 것이 아닌가. 트레이더들은 그런 경우가 많죠. 문제는 그것을 다 자기가 견딜 수 있는 범위만큼 손해를 보느냐 안 보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냉정하게 본다면 알다시피 취임사라고 그 딱 몇 분 동안 하는데 행정명령 100 몇 개를 갖다가 다 언급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서너 개만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무슨 친암호화폐 행정명령이 있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기대를 한 거예요. 냉정하게 보면은 절대 제 예측으로는 트럼프가 반암호화폐로 돌아서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 비트코인이 절대 추락할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대 이상의 내용이 안 나오고 실망스러운 행정명령이 나왔을 때 가격이 추락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트레이더들 아닙니까? 초보자든 고수든. 이것은 다시 말해서 선물 거래에 롱 포지션도 다룰 수 있고 숏 포지션도 다룰 수 있는 분들이라고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말씀드릴 건데, 그럴 때는 우리는 단연코 우리에겐 큰 기회가 되겠죠. 떨어질 때는 숏 포지션으로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행정명령이라는 것의 가장 핵심이 다 알다시피 연방정부의 비축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선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트럼프의 말대로 미국이 비트코인의 중심지가 되려면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여건 중에 다른 것들은 거의 다 갖춰졌다고요. 예컨대 기관 ETF가 들어와서 합법화되어 있고, 그리고 주식시장 월가가 그걸 장악하고 있죠. 그러니까 상품을 주식화해서 주식거래도 되고 말이죠. 또 그대로 디지털 상품으로서 엄청난 거래량을 자랑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이 행정명령에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이 강세장이라 그러죠. 극단적인 강세장은 계속 지속될 것이고, 강세장이라면 당연히 롱 포지션인 것 좀 알고 계시죠. 롱 포지션이 오래 갈 것이다. 다만 우리는 트레이더니까 떨어질 때를 대비할 수 있느냐, 이것만 연구해 두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연달아 두 번 오죠. 첫 번째는 바로 트럼프 시대에 코인으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자급 시대에 알트코인으로 망하기도 하고 새로운 알트코인으로 흥하기도 하는데, 이걸 잘 이용해서 부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것도 그냥 투자해서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사람들이 아니고요, 트레이딩을 해가지고 계속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가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에 실망하셨죠? 행정명령이 이번에 잔뜩 기대했다가 안 되니까 비트코인이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한번 그 차트를 볼까요? 그 가격이 떨어진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거의 11만 불까지 갔다가 말이죠, 왔다 갔다 떨어지고 그랬죠. 거의 뭐 10만 불까지도 떨어졌네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10만 불을 돌파하는 것을 수건으로 삼았던 지가 얼마 안 됐어요. 10만 불만 돌파하면 뭐 다 될 것 같은 기분이 있었잖아요. 지금 현재 코인의 등락폭은 상승세에서 지금 조정 구간으로 지금 와 있습니다. 조정 구간으로 지금 와 있는데, 이 조정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를 하셔야 되고, 가능하다면 이 화면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떡하느냐? 여기서 더 떨어지면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선물 거래를 해보니까 TP, SL을 아실 거 아닙니까? 정리를 하기 위한 TP, 정리하기 위한 안전장치 스탑 로스죠. 그러니까 이 선물 거래는 포지션 진입할 때 쓰는 용어와 포지션을 정리할 때 쓰는 용어가 틀리지 않습니까? 포지션 진입할 때 쓰는 용어는 리밋과 스탑 리밋을 쓰게 되죠. 그 다음에 일단 포지션을 진입하게 되면 TP, 리밋과 같은 성격이죠. 그렇지만 다릅니다. TP가 있고 그 다음에 SL, 스탑 로스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스탑 리밋과 좀 비슷하죠. 이 용어들을 다 알고 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기 주문을 걸 때 이쪽으로는 롱 포지션으로 걸고 또 저쪽으로는 숏 포지션을 걸어서
가격이 위로 올라가면 숏 포지션으로 진입하고 가격이 내려오면 롱 포지션으로 진입하겠다. 이것을 양쪽 진입 주문을 하는 것을 OTO라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일단 진입을 했을 때 이쪽에 올라가면 자기가 수익을 위해서 팔고 이쪽으로 내려가면 안전장치로 스탑리밋 걸겠다 하게 되면 그거는 OCO라고 합니다. OTO는 진입을 위한 거고 OCO는 정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경우에도 여기서 올라가다가 이렇게 강세장인데도 여기 화살표가 거꾸로 돼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숏 포지션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강세장에 숏 포지션 갈 수 있느냐? 또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롱 포지션 가는데 만일 롱 포지션 가다가 더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할 것이냐? 할 때 장치를 해야죠. 안전장치를 이 SL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숏 포지션으로 갔을 때 안전장치고 이것은 롱 포지션으로 갔을 때 안전장치인데 근데 이것만 믿으면 안 돼요. 요 과정에 시황지수라는 것이 있어요. 이 시황지수를 봐서 대응을 할 수가 있다. 최악의 경우는 이렇게 막을 수가 있고 그 사이에 대응을 할 수 있다. 이것이 트레이딩의 요체죠. 부재중 세팅 거래의 요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이 화면 가지고 연구를 해보면 실전을 많이 하신 분은 이런 거구나 하고 느낌이 오실 것 같습니다. 시황지수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애매하다 할 때는 그게 이제 조정 구간일 때는 이런 식으로 OTO 전략을 사용한다. 그럼 지금 현재 강시장이니까 롱 포지션 아니겠어요? 그러면 롱 포지션 할 때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가격이 추락해버리면 망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추락할 때 여기서 추락을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가기 전에 요 안에서 또 막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세장이니까 그것도 합력적 강세장이라고요. 당연히 싸게 진입해서 비싸게 포지션 정리를 하는 것이 최고죠. 롱 포지션이라면. 포지션이란 게 뭡니까? 모든 금융 상품을 확보한다는 거 아닙니까? 뭘로 확보해요? 담보금을 걸고 확보하는 것이 실제로 물건 사는 건 아니라고요. 선물에서는. 그러나 롱 포지션이란 것은 선물과 현물 할 것 없이 싸게 사서 비싸게 산다는 원리가 같아요. 단 선물에서는 비싸게 진입해서 싸게 정리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을 뿐이죠. 그 정도 실력이 없다고 본다면 거의 다 롱 포지션 가는 게 맞다고요. 그런데 롱 포지션 가게 되면 여기 제일 위험하잖아요. 여기서 더 추락해버리면 난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때 최후의 안전장치는 여기에 거는 것이고 그 이전에 시황지수로 분별한다. 이렇게 외워두세요. 그렇게 하면 절대 여러분들이 망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망하려면요. 반드시 시황지수가 침체기를 거쳐야 되고요. 또 대세도 약세장을 거쳐야 돼요. 그 과정이 없이 여러분들이 오링당할 가능성은 지금까지 역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하고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요. 만일 이걸 방송할 무렵에 행정명령이 떨어졌고 서명했고 그 행정명령의 내용에 연방정부 비축 자산으로 한다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여기선 배수를 높여야 돼요. 그리고 잘못됐을 때 요 방법 하나 더 배우셔야 돼요. 그것만 하면 요번에 크게 부자 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 쭉쭉쭉쭉 올라갈 거 아니에요. 행정명령 하나 있으면 이게 1000단위로 올라가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10,000단위로 올라가고 하는 문제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00단위로 하면 10만에 10,000원은 10%잖아요. 거기다가 10배수로 우리가 베팅할 텐데 선물 거래라면 그러면 10,000단위면 그게 바로 따블이잖아요. 100%. 이래서 돈을 버는 거예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 코인요다 김영희였습니다.